환상적인 유럽의 밤이 다시 한번 최고의 두 전사를 불렀고 2024-25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파리 생제르맹 PSG와 인터 밀란이 격돌하는 최고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거함의 맞상대 인터 밀란은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에 A 현역 준우승팀이자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6승 1무 1패라는 인상적인 성적으로 전체 4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올라온 무시무시한 세력이었습니다. 네라주리의 결승행 여정은 더욱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들은 토너먼트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던 바이에른, 뮌헨과 FC 바르셀로나를 차례로 탈락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최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아스톤 빌라와의 8강 두 경기와 아스널과의 피말리는 중결승전에도 결장했던 이강인 선수가 PSG의 최종 2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팬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선사했습니다. 과연 깜짝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결전의 순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주저없이 PSG가 가동할 수 있는 최강의 라인업을 내세웠습니다. 골문은 여전히 잘루이지 돈나룸마의 확실함이 지켰습니다. 400 라인은 익숙한 이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활기 넘치는 아슈라프 하키미, 강철 같은 중앙 수비 듀오 마르퀴뇨스와 윌리안 파체코, 그리고 왼쪽 측면에 빠른 누누 멘데스였습니다. 중원은 워렌 자이르 에메리의 젊음, 비티냐의 섬세함,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의 경호검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흐비차 크바라츠 헬리아와 부상에서 막 복귀하여 선발 라인업에 합류한 우스만 덴벨레가 최전방 공격수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며 숨죽여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반대편 인터밀란 역시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전개 멤버들을 총출동시키며 조금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전력상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받던 PSG는 주저 없이 라인을 끌어올려 숨막히는 전방 압박 축구를 구사하며 경기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번 시즌 내내 PSG에 구축하고 각인시킨 특유의 플레이 스타일, 바로 그들의 DNA였습니다. 전반전은 프랑스 대표팀의 절대적인 유수로 점철되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 밀란의 단 2개에 불과한 슈팅에 비해 PSG는 13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상대는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반면 PSG는 5번이나 골문을 위협했으며 볼 점유율 또한 인터 밀란의 40%에 비해 6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인터 밀란은 PSG의 압박 태풍 앞에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파리의 거인은 실로 상대의 목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전반 12분 환상적인 조직적 공격 전개 과정에서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뛰어난 전술적 안목으로 빈 골문으로 쇄도하던 아슈라프 하키미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했고 하키미는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PSG의 1대 0 리드를 안겼습니다. 이른 실점은 인터 밀란이 준비했던 전술적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타와 같았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8분 뒤인 전반 20분 PSG는 다시 한번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역습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축구에 떠오르는 젊은 별,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날린 위협적인 슈팅이 상대 선수 발에 살짝 맞고 굴절되며 그대로 골망을 갈랐고 PSG는 순식간에 격차를 2골로 벌렸습니다. 2-0. 벼랑 끝에 몰린 인터 밀란은 수비적인 플레이를 포기하고 라인을 올려 만회골을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퀴뇨스의 지휘 아래 PSG 수비진은 극도로 견고한 하루를 보냈고 몇 차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인터 밀란에게 약간의 위협을 허용했을 뿐 돈나룸마의 골문을 실질적인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PSG 공격진은 계속해서 상대 수비를 휘저었고 우스만 덴벨레는 전반 막판 아쉽게 추가골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전반전은 PSG가 2골차 리드를 안은 채 마무리되었으니 그야말로 꿈같은 시작이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도 경기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PSG는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했고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듯한 인터 밀란을 상대로 완전한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후반 18분, 63분 인터 밀란의 희미한 희망은 거의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비티냐가 중앙에서 환상적인 개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유인한 뒤 워렌 자이르 에메리에게 영리한 패스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선수는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인 이날 완벽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며 스코어를 3대 0으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거의 여기서 결정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PSG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후반 27분, 72분, 이번에는 우스만 덴벨레가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연결했고 조지아이스타는 냉정하게 상대를 마무리하며 4대0 쐐기골을 박았습니다. BBC 방송의 해설위원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PSG 압박이 너무나 성공적입니다. 그들은 공이 없을 때조차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공을 되찾을 때마다 항상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루이스 엔리케의 전술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그들은 인터 밀란보다 훨씬 빠르게 결승전 분위기에 적응했습니다. 이 리드는 전적으로 합당합니다. BBC는 또한 PSG 선수들의 유연한 포지셔닝, 특히 양쪽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팀의 플레이를 더욱 유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 우스만 덴벨레의 능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이르 에메리가 이토록 눈부시게 빛나는데 파리가 과연 과거 킬리안 음바페의 그림자를 여전히 필요로 할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파르나체트 생제르맹이 완전히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빅 이어 챔피언스리그 트로피가 파리 수도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아무런 이변 없이 파리 생제르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유럽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역사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승리했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연계로운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가 그들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일 타이틀이 아니며 PSG가 전무후무한 쿼드러플 사관왕을 달성한 역사적인 시즌의 정점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그들은 1월 S 모나코를 꺾고 트로페 대 샹피용 프랑스 슈퍼컵 우승으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무대에서 PSG는 리그앙 조기 우승을 확정하며 프랑스 최고 리그사 회 연속 우승이라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불과 몇 주 전 그들은 쿠프 드 프랑스컵 결승전에서 랭스를 상대로 설득력 있는 승리를 거두며 국내 3관왕을 완성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파리 생제르맹을 일반적인 3관왕의 한계를 넘어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페이지를 쓰도록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럽의 제왕으로서 PSG는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여 역사적인 5관왕 달성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 끝없는 기쁨 속에서 비록 결승전 경기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는 여전히 PSG 팀에 빼놓을 수 없는 일원이었으며 이 황금빛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트로피와 함께 이강인 선수는 파르크 대 프랭스로 이적한 지 불과 1년 5개월 만에 PSG에서 네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니 이는 실로 꿈같은 숫자입니다. 23세 곧 24세인 이 젊은 선수의 우승 트로피 획득 속도는 정말로 놀라운 수준이며 전문가들은 이전에 어떤 한국계 유럽파 선수보다도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교의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같은 24세의 나이에 이강인 선수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유럽 클럽 경력을 쌓았던 박지성 전설보다도 뛰어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의 전성기가 남아있는 만큼 팬들은